죽을 만큼 참았는데 아니야. 그러면 저는 그때 이직을 추천하고 싶어요. 반드시 좋은 결과가 가지고 오냐? 아니에요. 왜? 지금까지는 그런 사람 별로 못 만나봤잖아요. 앞으로도 만나기도 어려워요. 그런 도라이가 많지 않거든요. 질문 하십시오, 여러분. 또라이 질량 보조 법칙이 있듯이 거기에서 이제 그 상사분들이 또라이 그 약간 그 제정신이 아니신 분들도 좀 계세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평가를 받는 입장이니까 그분들한테 되게 이제 잘 보여야 되게 싶다가도 이제 이거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굳이 그 사람이 이제 그냥 사람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잖아요. 상대편이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해가지고 이제 사사건건 이제 트집을 잡으면 저도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냥 무시를 했다가 또 다시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에 다시 이렇게 가서 아부 아닌 뭐 아부 같은 것도 하고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일이 끝나면 자기 혐오감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럴 때는 어떻게 스트레스를 좀 관리하세요?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정말 제가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 정말 다 안 돼가지고 거의 상담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이제 스트레스는 분석해 보면 이런 거래요. 스트레스는 환경이 아니라 환경에 대한 나의 자세와 태도로 최종 값이 결정된대요. 이거 되게 수학 공식 같은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 그 상사나 그 환경이잖아요. 자, 그 환경 자체가 나한테 스트레스는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 환경에 대한 나의 자세와 태도. 이것이 서로 곱하기가 되어서, 그러니까 그 어머니, 그 부모님의 그것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그 환경에 나의 생각과 자세와 태도 이런 게 있을 거거든요. 이게 곱하기를 해서 최종 값이 산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극 자체가 스트레스는 아니다. 근데 그 현실을 봤을 때는 이제 뭐 앞에 대고 미친 거 아니야? 이러고 제가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네, 그거를 이제 내리쳐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게 너무 이제 스트레스인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그러면. 제가 제주도에서 해녀 체험을 좀 하는 게 있고 해녀가 되고 싶어서 하는 게 있어요. 근데 해녀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상군, 중군, 하군. 그러니까 15m 이상으로 가면 상군, 한 7m에서 10m 중군, 뭐 5m에서 한 7m 하면 하군. 저는 1m에서 3m 그러면 똥군이라고 해요. 그냥 1m 그냥 안 빠질 정도에서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깊은 곳에가 보통 CR 굵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세상 어디든요. CR 굵은 걸 따려면 깊은 곳에 그게 있더라고요. 고객 감동이든 그 상사한테 내가 뭐 감동을 주든 뭘 하든 그렇게 하려면 되게 깊은 곳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깊은 곳에 들어가려면 뭘 참아야 돼요? 숨을 참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쩌면 젊으시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 나 그냥 합리적으로 하고 싶어. 아니, 나도 진짜 공부하고 쎄 빠지게 해서 나 여기 들어왔어. 나도 사랑받고. 왜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뭐 일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세상의 현실은 바다와 같아요. 숨을 참아야만 깊은 곳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숨을 참지 못하고 두 번째는 귀가 아파요.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이 기압이 엄청 눌리는 게 심하거든요. 그럼 진짜 귀가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저는 1m에서 3m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곳을 못 가는 거예요. 귀가 아프니까.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내가 깊은 곳으로 들어갈 의지가 있는가? 이 의지가 없잖아요. 귀가 더 아프고 잘 안 나아요. 근데 저분이 나 좀 이상해. 근데 내가 내 마음에 그래, 나 저 사람 더 깊은 곳에 들어가서 나 괜히 나한테 안 좋게 하고 막 그러는 사람인데 나 더 잘해서 나 저 사람 더 밑으로 들어가서 나 내 전복 딸 거야. 이 의지가 있잖아요. 그래도 아파요, 귀가. 그 사람 마음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게. 근데 그 의지 없잖아요.
더 아파요. 그리고 잘 안 나아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가까이 오면 그 물의 깊은 느낌을 딱 보는 순간 노이로제가 확 걸려버려요. 그러면 물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아파요,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그 상사하고만 옆에만 가도 난 긴장되고 불편하고 몸에 반응도 다르게 나타나 버리고 그러니까 더 짜증이 나고 이게 막 너무 심해지면 나중에 이제 정신적인 문제도 오게 되고 뭐 잠이 잘 안 오게도 되고 신체에도 변화도 생기고 막 그런 일도 벌어지겠죠. 정답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다. 이건 다만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건지를 생각해 보고 싶은 거다. 그래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들어갈 의지가 있는지. 숨을 참고. 근데 그 숨을 참으려면 역설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숨을 쉬러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숨을 쉬는 게 뭐냐? 자기가 너무 좋은 곳을 알아야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장소, 자기가 좋아하는 일. 그럼 좋아한다는 게 뭐예요? 더 쉽게 말하면 그곳에 가면 시간이 빨리 가거나 그 일을 하면 힘들지만 시간이 빨리 가거나 그 사람하고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가고 뭔가 내가 숨이 쉬어지는 그 느낌인 그것과 중간중간 숨쉬로 여기를 이제 커넥팅 해야죠. 그리고 나서 나도 숨 참는 훈련을 하는 거죠. 삶은 큰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숨을 너무 안 참으려는 사람과 숨을 참고 숨을 쉴지 모르는 사람. 그러면 공황장애가 오거든요. 이게 다 숨에 대한 문제거든요. 하기 싫은 거. 그걸 억지로 참아야 되는 거. 참다 보니까 숨에 문제가 생겨서 공황장애가 오는 거죠. 선생님께 지금 대답할 필요는 없고 선생님이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보는 거죠. 야, 이 수압을 견디고 들어갈 거니? 아니면 여기서 그냥 물 밖으로 나갈 거니? 그걸 본인한테 일단 한번 질문해보고 근데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제가 추천하는 건 본인이 죽을 만큼 숨을 참아서 한번 들어가 봐라. 그러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가지고 오냐? 아니에요. 죽을 만큼 참았는데 아니야. 그러면 저는 그때 이직을 추천하고 싶어요. 근데 죽을 만큼 참지 않았는데 여기서 이직하잖아요. 그러면 비슷한 일이 벌어질 때 이 안에 노이로제가 더 확 일어나 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 너무 원망스러워요. 그럼 내 30대를 망치네. 짜증나 그 새끼. 그러면 그 회사에서 나와도 그 사람은 계속 선생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직장을 옮겨도 그 사람이 따라붙어요. 귀신처럼. 그래서 그 사람을 진짜 물리치는 건 내가 숨 참고 숨 잘 쉬어서 의지를 갖고 그 사람 내가 갈 수 있는 깊이까지 내가 가는 거예요. 이건 아부의 개념과는 다르다고 봐요. 이건 아첨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바닷속 협곡을 내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어쩌면 그 사람은 내 인생에 그 잠수하는 능력을 처음으로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첫 번째 대상이라고 봐도 돼요. 왜? 지금까지는 그런 사람 별로 못 만나봤잖아요. 앞으로도 만나기도 어려워요. 그런 도라이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 들어가 보자. 근데 혼자 가지 말고 산소통을 메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간중간 숨 쉴 만한 거. 그런 장소, 그런 사람, 그런 일. 그걸 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럼 그때 생기는 나만의 노하우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중에 그게 잘 되잖아요. 내 인생의 엄청난 재산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요. 다른 데 어디를 가더라도. 누굴 만나서 힘들잖아요. 그러면 야, 나 30대 때 나 그 사람하고도 했었어. 이게 생기죠. 그러니까 어차피 그 개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인생에 한번 찾아온 협곡을 들어가는 건데 근데 여기에서 너무 힘들다. 그럼 전 올라가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성과보다 우리가 더 귀하니까. 근데 아니다. 나 이 말을 들을 때 나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 협곡을 들어가고 싶은데 라고 하면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선택하는 거죠. 네.
그거 말고도 내 살 길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건 정답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또 누구 있으세요? 네, 지금 아이들을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냥 풋살이라는 프로팀 감독도 조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힘든 가운데 대회를 진행을 했었는데 아이가 너무 가고 싶다고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같이 이동을 했었어요. 근데 아쉽게도 이제 무관중이라 보니까 경기하는 동안 차에서 한 2시간 정도 있게 됐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일정이 거의 한 2박 3일 정도였는데 한 이틀째 지나니까 이제 부모님께서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가 경기도 보지도 못하는데 왜 그렇게 데리고 있냐. 내가 지금 당장 데리러 가겠다. 라는 전화를 받고 잠깐 차로 왔는데 차에서는 이제 영상으로는 보고 있었죠. 근데 아이가 울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이 입장은 사실 알겠고 그것만으로도 사실 배울 게 많고 실제 선수들이랑 같이 잠도 자고 식사도 하고 환경 훈련도 하는 것도 보고 하니까 좋은 건데 부모님 입장도 사실 알겠어요. 내 아들이 그거를 주대로 갔는데 사전에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못 들어갈 확률이 좀 클 것 같다. 근데 그냥 다짜고짜 데려가시니까 아이한테도 저는 사실 많이 미안하고 지금 수업 같은 것도 해도 그 이상으로 사실 훈련을 해주고 있어요. 선수들 훈련할 때 같이 데리고도 가고 본인이 희망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이제 다 하지 말라고만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아이한테. 그 아이한테도 미안하다. 근데 그 부분은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네가 언제든지 원하고 네가 부모님이 이렇게 한다면 난 언제든지 다시 해줄 거야 라고는 이야기했는데 제가 부모님한테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사실 모르겠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했는데 제가 좋아서 했고 아이한테 좋아서 했는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네가 했지 내가 하라 그랬어? 나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조금 많이 받고 좀 위축되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죠. 마음이 아프다는 것은 당신이 진심이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인스타 대문에 나온 걸 제가 봤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좋아서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마음이 아프다는 것은 당신이 진심이었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말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선생님이 마음이 아프다는 것은 선생님이 그 아이에 대해서 진심이었기 때문이겠죠. 만약에 진심이 아니고 아니 뭐 내가 돈 받고 하는 건데 뭐 애도 원하지 않고 부모도 원하지 않고 뭐 내가 이거 뭐 하러 해? 그랬으면 그 부모님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선생님 마음은 아프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은 돈을 떠나서 진심으로 했기 때문에 선생님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선생님에게 눈물이 나는 것은 선생님 마음을 알아줬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 있는 슬픔이 눈물이 되어 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 마음도 내가 못 알아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제가 어떤 계획을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꿈이 있다고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농산물 김창옥의 자연스러운 김옥자를 인스타그램에서 하고 있는데 그걸로 난 돈을 벌어서 나는 시간을 사고 싶다. 그리고 그 시간을 사서 무료 강사가 되고 싶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점진적으로 제 강연에 되게 큰 키워드가 위로하려고 위로하는 건 아닌데 위로가 좀 자주 나와요. 근데 돈 받고 위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왠지. 돈 받고 위로해도 나쁜 거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위로의 값이 크면 내가 100만 원어치, 1000만 원어치 위로가 되고 내가 10만 원 받으면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게 뭐가 나쁜 거겠어요. 근데 이 이상한 어떤 마음의 무엇인가가 돈 받고 위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계획을 세워서 병원 강연 갈 때 제가 선생님처럼 이렇게 막 했어요, 얘기를. 나 무료로 해드리겠다. 그랬더니 저는 병원에서 엄청 좋아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의외로 시큰둥한 거예요. 그때 저희의 마음에서 어떤 현상이 생기죠? 그것을 심리학에선 뻘쭘이라고 해요. 뻘쭘이 아니고 뻘쭘. 마음이 되게 뻘쭘한 거예요.
되게 무한하더라고요. 예, 무한함과 뻘쭘. 그리고 약간 마음에 아이씨 하지마 나도. 이런 생각. 제주도에서 삼겹살을 먹다가 좋은 깨달음에 이르렀습니다. 고기는 언제 뒤집냐면 한쪽을 진심으로 구웠을 때만 뒤집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최근에 마음이 뒤집힌 거잖아요. 그건 왜 뒤집힌 거냐면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진심으로 마음의 열을 가했기 때문에 삶이 그 다음으로 넘긴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다시 또 여기에서 그 아이에게 계속 하라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화력을 잃지 않고 또 어떤 방식으로든 그제는 이제 좀 더 지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아, 내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저쪽에 사정이 있구나. 그렇지만 이거를 내가 이 마음에 이것을 놓치지 말자. 왜냐하면 세상이 하도 흉흉하니까 자기 아이를 몇 시간도 아니고 며칠을 그러는 거에 그게 부모가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내가 뭔가 중간중간 연락을 해서 어머니 아이가 지금은 뭘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경기를 보진 못하고 있지만 아이가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 혹시 이게 불편하면 아이를 다시 집으로 같이 제가 가겠습니다. 어떠신가요? 뭐 이런 방법적인 걸 구사해 볼까? 그러니까 이 열만 끊이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뒤집다가 가장 적절한 자기의 익히기가 완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삶이 뒤집어졌으니까 내가 진심으로 구웠는데, 내가 진심으로 이 일을 대했는데, 내가 진심으로 저 사람을 대했는데 이별을 하네? 뒤집어지네? 그러니까 이럴 필요 없어. 그래서 군대에서 그 말이 나온 거잖아요.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 그냥 대충 쓰고 사람들 가면 대충 가고 뭐 서면 대충 서고 그렇게 하면 지금 당장은 제가 보기엔 일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기의 삶에 잔 역사가 일어나서 그게 쌓여져서 나이가 먹는 것, 그게 저는 인간의 진짜 괜찮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마음이 힘들어서 딱 그만두면 이제 선생님은 그냥 학원 선생님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에 멈추지 않고 계속 선생님이 한다면 선생님은 뭐가 되냐면 선생님의 이름이 되겠죠. 아이들은 제도권 안에 있는 스승과 교수를 기억하는 게 아니고 학원 강사님이라고 잊어버리는 거 아니고요. 자기를 어떻게 대해줬는지를 아이들은 가장 철저히 잘 아는 것 같아요. 이게 아파트 상가에 있는 학원이든 큰 대학 안에 폼나는 무슨 선수촌이나 뭐 대학 이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그 아이는 아마 선생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생님 목소리만 들어도 저희가 느껴지잖아요. 저만 느꼈나요? 여러분 안 느껴져요? 뭔가 목소리에서 다 느껴지잖아요. 저분이 진짜 진심이구나. 우리 아이를 저기에 좀 맡겼으면 좋겠다. 선생님 어디 학원 하세요, 선생님? 시흥에서 하고 있습니다. 별곳에서. 시흥에서. 그러면 어디에서 하는지 조금만 한번 안내해 주세요. 아마 선생님한테 학생들이나 성인들도 가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시흥 100곳에서 아이들. 시흥 100곳의 상호가 뭡니까? 피포유라는 축구 교실입니다. 진심으로 그 열을 가하신 걸 선생님 마음도 알고 그 아이도 알 겁니다. 부모님은 나중에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Oh, girl, it must be you again. You have gone straight to my head. Take the pills and go to bed, but I'm still hooked on this. Well, you are sacred in a way. I don't know God, but
still have faith that He will manifest some way when I am next to you.